매체 자료 바로 읽기.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매체 자료가 뭔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점과 표현 방법을 파악하는 것들. 다음,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을 적절성을 평가해서 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또 모든 매체를 보면서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 평가하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다음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지연곤의 TV 리모컨이라고 하는 인쇄 매체에 나와 있는 얘기죠. 텔레비전에.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 텔레비전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죠. 그림 속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 시뻘게 져가지고 TV가 보고 있고 TV가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죠? 누가 리모컨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사람의 모습 어때요? 눈이 충혈되고 혀가 나오고 몸이 구부러지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정신이 멍하고 마치 텔레비전에 조종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밑에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이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 그림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텔레비전에 의해 조종당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 그림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그거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면 매체를 다시 체크하죠. 읽을 때 매체를 볼 때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인식하기 위한 겁니다.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다음 페이지.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가 봅니다. 만화네요. 역시 만화는 언제나 신나지. 이 해제, 이 만화는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 쉽고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광고, 신문 기사를 예를 들어서 예시적이고 이들 매체 자료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광고는 어떻게, 신문 기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 알려줄 거고 어떤 관점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고 어머, 이 얘기네. 광고와 신문 기사에는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광고에는 관점과 의도가 있는 건 알겠어. 설득이니까. 근데 신문 기사에도 관점과 의도가 있다고? 그냥 사실만 전달해 주는 거 아닌가? 매체 자료를 읽을 때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에헴. 매체란 무엇일까요? 매체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전달 수단을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뭐? 미디어. 이렇게.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접한 매체 있어요? 이미 책 있죠? 얘도 따지면은 매체지. 인터넷 봤어요? 네. 길거리 오다가 광고 봤나? 유튜브 보셨어요? 전부 다 온통 매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글과 이미지로 되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 전부 다 매체야. 라디오도 매체고.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대에는 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쇄, 음성, 영상 매체에 더해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사용해서 인터넷 매체의 접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체의 종류에는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매체의 종류를 크게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지만, 오케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러한 매체 자료는 특정한 생산자가 내용을 마련하고 편집, 제작한 겁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이거네요. 특정한 생산자가 내용을 마련하고 편집,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또 쓸 수 있겠죠? 뭐라고? 이 매체 자료에는 누구의? 생산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는 데라도 만드는 이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엄청나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서는 너무 좋대. 어떤 신문에서는 개판이래.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는 편집 과정을 거쳐 제작을 담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밑줄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된다.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 이거를 기사로 써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점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밑에 그렇다면 우리는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광고와 신문기사의 예를 통해서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확인할 겁니다. 밑으로 나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의 개괄은 만화고요. 설명하고 예시적일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야지. 뭘 설명할까?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설명해 줄 거다. 신문과 광고를 예로 들 거라고. 주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또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다?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미 했죠? 본론의 이해, 내용 이해를 돕고 있고. 매체와 신문기사의 사례를, 요 말은 또 중요하겠네요. 분석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매체의 개념과 종류. 매체라는 건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전달 수단.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미디어라고 그랬죠. 근데 최근의 언론 이론에 따르면 이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매체의 종류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 밑으로 내려옵시다. 편집 어휘 뜻은 됐고요. 문제는 푸실 시간 한 번에 같이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 왼쪽으로 넘어오죠. 누구랑 누구 본다라 그랬어요? 광고하고 신문기사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른쪽. 광고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광고 하나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배경, 이미지, 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배경 있죠? 이미지 있고요. 글자, 텍스트, 문자도 있죠. 쓸수록 커지는 행복, 우리 가족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달빛 카드. 광고라고 그랬죠? 설득한다라 그랬어요. 뭘 설득하는 걸까? 우리 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달빛 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이 광고의 배경은 상점. 왜 하필이면 상점일까? 뭐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데가 아니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문구, 쓸수록 커지는 행복, 우리 가족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달빛 카드. 카드로 물건을 살수록 행복해진다. 즉, 행복해지려면 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권하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 카드를 사용하라. 설득하고 있다. 중심 이미지는 아따 오늘 돈 엄청 썼는데 바글바글한데 중심 이미지는 상점에서의 물건을 산 가족. 물건 산 가족. 저마다 구입한 물건을 손에 들고 활짝 웃습니다. 지금 좋지. 나중도 좋을까? 이 광고를 만든 이는 자사의 카드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밑줄. 자사 카드의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써서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관점. 돈을 많이 써서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관점. 구입한 물건을 들고 행복한 듯 웃는 가족의 모습과 문구를 통해 그러한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물건을 들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과 문구는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는 수단,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의도와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 쓴다고 진짜 행복하나? 돈 쓰는 순간은 진짜 행복해. 하지만 더 행복한 거는 택배 아저씨지. 배를 누리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냥 문 이렇게 놓고 하고 문 앞에 두고 가잖아. 얼마나 반가운지. 행복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다. 문제점 1. 돈 쓰는 게 행복이라는 잘못된 인식. 다음. 돈 쓰면 행복해요?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2. 달빛 카드를 써야만 행복해진다라고 말해서 그 관점과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광고는 크게 공익광고랑 상업광고가 있는데요. 얘는 상업광고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공익광고, 뭐 최근에 본 공익광고 있어요? 아, 노담. 그치. 그런 것도 공익광고지. 담배 좀 하니? 담배 하니? 예.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마. 이렇게. 그리고 옛날과는 다르게 진짜 이 흡연자들이 이렇게 불편해. 옛날에 진짜 막 아무 데서나 피고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본문에 제시된 광고의 구성,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경, 이미지,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광고의 의도는 달빛 카드의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관점은 뭐예요? 돈 많이 써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것들. 광고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용자들은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숨은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파악합니까? 배경, 문구,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밑에 목적에 따른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달빛 카드는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신문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문기사는 어때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해 주는 것 같죠? 이번에는 신문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기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형태로 보면 인쇄 매체예요. 네, 형태상 신문기사는 인쇄 매체. 신문기사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파악됩니다. 어머, 진짜요? 어떻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관점과 의도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색을 기사화할까? 여기에서 보니 여러 가지 색이 다 보이네요. 중요한 건 주황색이지. 중요한 게 뭐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신문기사는 표제, 본문, 사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기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구성 요소들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비판을 하고 싶어.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떻게 일부러 이상한 표정을 쓸 수 있어. 그쵸?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진짜 사진을 엄청 찍어놓고 잘생긴 거,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그가 한 말도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고. 밑에 자 한번 두 신문 기사의 표제를 봅시다. 임시 공휴일 지정, 기업 부담 늘어. 그러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임시 공휴일 지정, 기대감 활짝. 임시 공휴일 지정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네. 제목만 봐도 알겠네. 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의 부정적인 면을, 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임시 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밑줄, 기자의 관점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 어머, 사진,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 그러니까 나 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러네. 임시 공휴일이네. 오랜만에 아들하고 공원 가서 자전거나 탈까? 뭐 그게 안 되면 어디 영화관이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겠죠.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는 표제를 포함해서 본문에 사진도 잘 봐야 합니다. 표제도 당연히 제목 잘 봐야 되고 본문도 잘 읽어봐야 되고 사진도 잘 봐야 합니다. 왜?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표제, 본문, 사진에 드러나니까.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표제, 본문, 사진에 드러나니까.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또 빨간색으로 밑줄 긋죠? 매체 자료를 읽을 땐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관점과 의도를 파악합니다.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면서 읽습니다. 신문 기사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지. 그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면 안 돼. 관점과 표현 방법에 편견이 담겨져 있지 않은지 읽어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편견이 담겨져 있지 않은지는 공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겁니다. 편견이 담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본문에 제시된 기사의 구성, 표제, 본문, 사진. 근데 원래 기사를 풀로 꽉 채워서 쓰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렇게 다 있는 기사들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건 전문이에요. 왜냐? 이 전문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는 겁니다. 물론 이 기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걔네들은 이제 제목으로 낚시질을 해서 그런 건데 실제 신문 기사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건 전문이야. 어느 정도냐면 이 전문은 영어로 lead라고 해요. lead. L-E-A-D.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제, 본문, 사진 이렇게 들어있죠. 중요한 말은 또 뭐예요? 이러한 구성을 통해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두 기사의 신문의 관점,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됐을까?
진짜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놓읍시다.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매체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뭐예요?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변별력 없이 수용되니까요. 주체적 태도 필요하다.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글쓴이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이 자식은 왜 이런 사진을 썼을까? 왜 이런 표를 갖다가 썼을까? 그렇게 하면 매체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다음은 한 의류회사에서의 만든 영상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관점을 파악하고 이 광고를 평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행평가하겠다는 거죠? 네. 음성, 똑같은 얼굴, 똑같은 하루 지겹지 않아? 그러면 옷을 바꿔봐. 달라진 너를 발견할 거야. 옷을 바꾸면 시선이 바뀌어. 음성, 삶의 질을 높이는 옷, 후광, 의류. 어때요? 영상, 음성,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이미지 내에 문자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처음에는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오! 나만 쳐다보고 있어. 당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니? 그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랑 그건 너무 불편해요. 저렇게 입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뭐 제가 옷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다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셔츠를 입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 제 기분은 제 마음은 그래요. 위의 광고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자.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성 요소 뭐 있어요? 배경, 이미지, 문구, 기타,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배경은 현대 도시, 거리와 옷가게, 이미지, 한 남자가 옷을 입고 달라지는 모습, 옷을 입기 전, 새로운 옷을 입은 후. 문구, 옷을 바꾸면 시선이 바뀐다. 후광 의류의 옷을 입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밑에 2번 볼게요.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우리 후광 의류의 옷을 구입해서 입으면 현재보다 더 멋진 외모로 변화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뭐 하면? 후광 의류의 옷을 구매하면. 이것을 위해 옷을 구매하기 입기 전과 후의 차이를 부각한 대조적 이미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의 차이, 자막과 내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할 때 이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돼, 일단은. 응? 의도는 상업화보다 쉬우니까 관점 찾는 게 좀 빡세서. 관점. 왜 이 옷을 사라고 할까? 왜 카드를 쓰라고 할까? 그 밑바탕에 좀 깔려있는 생각 같은 거지.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관점과 의도는 뭘까요? 관점. 사람은 외모를 중시 여겨. 외모가 가치를 높여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 주목받는 삶이 가치 있어. 의도는 우리 회사에 옷을 구매해서 입으세요. 옷을 많이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 괜찮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위 광고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해 봅시다. 일단
관점이 좀 적절해 보여요? 옷 잘 입으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그게 행복한 삶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관점이 적절한가?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 왜? 왜? 내면보다 외면을 우선시하니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중시한다. 남한테 잘 보이는 것만 중요하면 언제 너 네 인생 살 거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기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표현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한 남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후, 솔직히 내가 명품 옷 입는다고 사람들이 우와 하지 않을걸? 이렇게? 왜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생겼으니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게 보이도록 대비시켰는데 옷 바꿔 입는다고 미남이 되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밑줄, 현실을 왜곡한 과장된 표현이다. 됐을까요? 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광고 한번 정리된 거 살펴볼게요. 후광의류 광고의 특징. 일단 상업 광고고 영상 광고고요. 어쨌든 우리 거 사주세요. 설득. 구성 요소, 배경 이미지, 문구, 음성. 음성은 내레이션으로 들어갈 거고 주제, 옷을 통해 외모를 가꾸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옷 갈아입었다고 우와 하는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겼었던 애냐. 관점, 외모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매우 중요하다. 외모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 외모는 중요하다. 멋지게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관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했고 음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옷. 외모가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세요. 왜? 야, 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주변 사람들이 남자를 주목하지 않다가 바뀐 모습을 보며 선망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옷을 바꾸면 시선이 바뀐다라고 자막을 사용합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제 광고 봤으니까 뭐 보러 갈 거예요? 신문기사 2개 보러 갈 거예요. 같은 문제를 다룬 다른 신문의 기사 2편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왜 기사가 2개야? 달라? 표현 방법과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두 신문 기사를 평가해 봅시다. 뭐뭐산을 국립공원으로 자연생태 문화유산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서 좋아요지. 뭐뭐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생태학적, 문화적 유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시와 도가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산은 1700종의 식물자원을 보존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복수초 군락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980여 종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계곡과 폭포가 많아요. 유명한 사찰도 많습니다. 더욱이 각종 설화와 역사 등을 간직한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이거 어딜까? 가야산인가? 한편 무슨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와 도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근히 숨겨져 있는 관점은 뭐예요? 일단 국립공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국립공원 이거 지정되도록 니들 서로 협조해라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도 어때? 야 멋있다. 우와 이 자연 우와. 신문 기사 보는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이 자연 보호해야지.
그러려면 국립공원 지정하면 돼? 오케이. 나는 국립공원 지정 찬성. 이렇게 갈 수 있죠. 다시 밑에 땡땡산 국립공원 추진. 사유지 대책 세워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뭐야, 내 땅인데 비싸게 팔아서 빌딩도 짓고 싶은데 국립공원 지정해서 뭐야, 내 땅을,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네? 대책 세워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혹은 찬성이더라도 조건부죠. 뭐가 중요해? 사유지한 대책이 우선시되는 거야. 이 기사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보존보다.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결의대회가 25일 열립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가해서 행진을 벌이며 시와 시민추진단을 규탄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와 도 급조된 시민추진단은 아무 대책 없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라면서 산 전체 면적의 78%는 사유지, 나라 땅도 아니야. 수용구역 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인용해서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비난하는 인터뷰를 직접 인용해서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휴가철이면 일대가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국립공원 지정돼 우리 재산 우리 맘대로 함부로 못 팔게 하면서 교통지옥으로 만들 거야? 주민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교통도로 경계선 문제를 먼저 의논하자라고 제의했다. 야, 니들 국립공원 지정할 거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만들어 놓고 지정해라. 이거죠. 사실은 뭐야? 돈 달라는 얘기예요. 나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줘라. 이거예요. 왼쪽 볼게요. 두 신문기사, 표제, 본문, 사진 있죠. 그리고 그치. 밑에는 어떻게 사람들 반대 시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것만 보면 야, 얼마나 열받고 심각한 문제면 사람들이 저렇게 나섰을까? 이거 국립공원 추진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정보 전달, 관심과 공감을 유지하고 하나는 국립공원 지정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각각의 관점이 다르구나.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생각과 기사가 다르구나. 뭐 때문에?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자. 다음 페이지. 표제, 본문, 사진. 뭔지 이거는 볼 것도 없죠? 밑에 2번. 가와 나의 글쓴이가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방법은 뭡니까? 자, 이제 또 체크하러 가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것을 표제로 드러냈고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본문에 나열했고 자연 풍경을 담은 사진에 산의 주요 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함께 제시했다. 이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낸다. 사유지 대책 마련 주장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표제로 드러냈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해서 본문에 제시했다. 집회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했다. 당연히 2번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3번이죠. 가의 관점. 자연, 생태, 문화유산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연 생태 문화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공원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도. 이렇게 지정할 만한 국립공원 지정할 만한 걸 알리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려고. 나는요, 부정적 인식 갖게 하려고 뭐 그런 거겠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다. 국립공원 지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도, 문제점을 알리고 인식하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 여러분들은 이 산을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당신 전 재산이 거기 지역에 있는 땅이야. 그죠? 난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재산권 침해되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을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가와 나의 관점이 적절합니까? 둘 다 일단 체크해 봅시다. 뭐라고? 관점 자체는 적절합니다. 그랬는데 가는 어때요? 무조건 찬성 이야기. 나는 무조건 반대 이야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야. 찬성 반대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둘 다 한 가지 관점에서만 표현했고 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살필 수 있기보단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서 표현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사 말미에라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러한 찬성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있게 담아줘야 되는데 가는 표제 문제, 표제 본문 사진의 내용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도 간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생태문화적 가치 위에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라 라고 생각할 여지를 준다. 나는 반대되는 주민들의 요구만 들어대고 있어 다른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나마 가다 조금 더 생각하고 쓴 것 같다. 좋은 광고는 어떤 광고입니까? 좋은 광고. 첫 번째, 차별하지 않는 광고.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은 광고. 왜곡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광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우리말을 아름답게 쓰는 광고. 그러면 어떤 광고가 나쁜 광고라고 생각해요? 뭐 고민할 필요 있나? 방금 읽은 어딨어? 방금 읽은 좋은 광고에 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차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를 담고 부정확하고 필요 없는 정보, 창의적이지도 않고 관심만 이끄는 광고, 제목 같은 것들. 우리말을 잘 안 쓰고 남의 말만 자꾸 쓰는 광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모두먼들의 각각 매체에서 좋은 광고를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볼까요? KCC 모두의 집. 차주님께 화물 차량은 미관상 안 좋은 관계로 뒤편에 주차해 주세요. 환장하겠네. 야, 화물차 꼴배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 주차해. 엘리베이터 내에 휠체어 진입 금지. 되게 나쁜 생각인데 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붙이는 것들은 휠체어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301동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서쪽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쳤나 씨. 애완견을 성대 중성화 시술. 시끄러우니까 개 소리 안 나게 해라. 외부 차량 족쇄 채우겠다.
택배기사, 승강기 자제 사용, 환장하겠네. 신문 우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미쳤냐? 입주민 전용 놀이터, 우리 아이들만 허용 가능합니다. 옆에 것들, 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너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이 광고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강조하고 주제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해서 좋은 광고라고 생각해. 괜찮네요. 이렇게. 그냥 저는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 구성 요소 방금 과외 볼게. 그 광고 볼게요. 현대 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각종 안내와 쪽지문. 문구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잔잔한 높은 얘기에 느린 곡조의 가사.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마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로 변하겠지.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인데.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광고에 드러나 있는 관점. 사회가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만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각박하게 변화가고 있어.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생활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문과 쪽지를 나열하여 타인의 배려가 부족하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보는 이가 자신도 이처럼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5번은 딱히 볼 필요 없고요. 은근히 중요한 얘기. 매체 자료 적절성 평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 매체는 누군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 괜찮나요? 됐고 뒷페이지 140쪽.